그게 아니고 그냥 농담이야. 자네가 먹는 걸로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옵니다. 레비는 그냥 음식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먹는데 우리 스티바는 허겁지겁 굉장히 탐식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걸로 끝나지만 여기에 음식에 대한 톨스토이의 모든 생각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도덕한 스티바는 샴페인도 마시고 시시덕거리고 보드카도 먹고 로스트 비프에다가 닭고기에다가 별거 다 먹습니다. 우리 건전한 인간 레비는 어떻게 먹죠? 된장국이 아니죠. 야채국과 보리밥 죽을 먹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로스트 비프라든가 무슨 구운 닭이라든가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성 좋은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도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도덕이고 음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참되게 살 것인가라는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레빈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소설 속에요. 빵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옵니다. 우리 참 건전한 이 친구는요. 열심히 풀베기를 합니다. 그 풀베기 장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지금은 일단 풀베기 후에 레빈이 먹는 음식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빈 무엇을 먹느냐 볼까요? 영감은 빵을 부수어 컵 속에 집어넣고 숟가락 자루로 으깨어 양철통에 물을 붓더니 다시 한번 빵을 짓이겨 소금을 뿌리고는 동쪽을 향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자, 나리 저의 빵죽을 드시죠. 그는 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빵죽이 너무나도 맛이 좋아서 레비는 집으로 식사하러 가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참, 말이 빵죽이죠. 이거 양철통에다가 빵 넣고 물 부은 다음에 휘휘 저어갖고 소금 뿌린 것입니다. 맛있을까요? 예, 저라면은 거저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빵죽이 너무나도 맛이 좋아서 집으로 가려던 것도 그만두었다는 우리 레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고매한 인격의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스티바가 먹은 로스트 비프하고 레빈이 먹은 빵죽 이쯤 되면 이것은 식성이 아니죠.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호가 되는 것이고 도덕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자, 톨스토이는 이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후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스티바가 얼마나 음식에 탐닉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레빈이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그리고 육식을 하는 것은 무절제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나 카레니나는 중년의 위기 이전에 쓰여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나 카레니나 이 단계에서 톨스토이는 아직은 전적으로 채식주의를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톨스토이는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부르짖게 됩니다. 자, 사정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너무 허겁지겁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음식에 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하워드 윌리엄스의 다이어트의 윤리라는 채식주의 책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그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소개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채식주의 에세이까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톨스토이는 어떻게 이렇게 채식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것은 반살생, 반폭력이라는 코드로 갑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까지 내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사냥도 안 합니다. 원래 톨스토이 사냥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냥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육식도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톨스토이는 이건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육식이 육욕을 부추긴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인간이 안 되려면은 육식을 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자고 부르짖게 됩니다. 야채만 먹자는 것이죠. 아까 레빈이 먹었던 그런 빵죽 같은 것만 먹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톨스토이의 채식주의는 이렇게 반폭력이라든가 반살생 그리고 뭐 금욕주의 이런 것 이외에도 도락으로서의 식사에 대한 톨스토이의 증오심을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지 미각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톨스토이의 생각을 필요냐 욕구냐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필요입니다. 그러나 배고프지도 않은데 미각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은 욕구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도락으로서 먹을 때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도락이란 곧 타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 그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엄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물은 모두가 간단하고 값싼 것들이다. 빵, 과일, 야채, 물 등 모두 그러하다. 이것들은 어디에나 흔히 있다. 여름철의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손이 가는 음식물을 만드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다. 입과 배의 욕망, 이것은 수갑과 족쇄이다. 입과 배의 욕망의 노예는 언제나 노예이다.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입과 배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과 싸워야 한다. 배고픔을 다스릴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 어떠세요? 공감이 가세요? 아니죠? 네,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저도 공감이 사실은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한 주장을 하면서 톨스토이는 인간이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있어야 된다. 그 첫걸음은 절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절제의 첫걸음은 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의 절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음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첫걸음이라는 에세이에서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참되게 살려면 일단 먹는 것부터 절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걸음에 나오는 일부분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욕망을 분별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너무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식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싸울 수 없고 과식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싸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면 절제를 향한 시도는 식욕과의 싸움에서 절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자, 이와 같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톨스토이가 채식주의를 부르짖긴 했지만 그의 그 원칙을 따라서 채식으로 돌아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톨스토이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물과 빵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우길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근본주의였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채식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이야의 문제가 아니었나. 즉 절제하는 삶, 그다음에 식욕을 비롯한 모든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삶, 즉 일종의 자기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채식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금주, 금연도 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금연주의자자 유명한 금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 자신은 어땠을까요? 톨스토이 담배 엄청나게 많이 피웠습니다. 골초였습니다. 톨스토이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당시 러시아 귀족치고 술 많이 안 마신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굉장히 추운 나라죠. 그렇게 추울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보드카요. 네, 맞습니다. 보드카 필요하죠. 독주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그 추운 나라에 사는 농부들 일 끝내고 보드카 한잔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금주, 금연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금주하고 금연했어요. 그런데 금주는 비교적 쉽게 했습니다만은 금연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후에도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면은 그 옆에 가서 냄새를 막 맡으면서 좋아하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이 아닌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 이것이 톨스토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안나 카레니나에 보면은 톨스토이의 이와 같은 그 채식주의를 완벽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장면이